아니, 당신은 대체 나를 뭘로 생각하는 거야? 그냥 옆에 두고 장식해두는 명품 가방이야. 아니면 당신의 성공을 과시하는 트로피라도 돼. 내 목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텅 빈 공간에 울려 퍼지는 내 절규는 마치 나 혼자만의 독백 같았다. 남편은 묵묵히 서류철을 넘기고 있었다. 그가 쓰고 있는 동그란 금태 안경 위로 날카로운 눈매가 잠시 나를 향했다. 하지만 그 시선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업무에 방해되는 소음을 처리하려는 기계적인 움직임일 뿐이었다. 또 시작이군. 그의 입에서 나온 건 그게 다였다. 또 시작이군. 그는 내가 지난 몇 년간 겪어온 외로움, 무시, 그리고 절망을 단 한 문장으로 정리했다. 늘 그랬다. 내가 감정을 쏟아낼 때마다 그는 늘 이런 식이었다. 마치 내가 철없는 아이처럼 떼쓰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나는 감정을 가진 사람이야, 강태준. 당신의 비서가 아니고, 당신의 어머니도 아니고, 그냥 당신의 아내도 아니야. 나는 한지아라고. 당신이 한때 사랑한다고 말했던 한지아. 나는 소파에 던져져 있던 쿠션을 집어 바닥에 내팽개쳤다. 푹신한 쿠션은 아무 소리 없이 바닥에 내려앉았다. 그마저도 나를 비웃는 것 같았다. 나의 분노는 힘없는 쿠션처럼 푹 꺼져버렸다. 당신이 그렇게 불행하다면 그냥 원하는 대로 해. 남편은 드디어 서류철을 덮었다. 그만 좀 징징거리고, 난 지금 중요한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야. 당신의 히스테리를 받아줄 시간이 없어. 그는 그 말을 끝으로 내 옆을 지나쳐 방을 나가버렸다. 마치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쿵, 쿵, 쿵. 멀어져가는 그의 발걸음 소리가 내 심장을 후려치는 것 같았다. 그래, 나는 명품 가방이었다. 그는 나를 원할 때 사고 비싼 쇼윈도에 진열해두고 때때로 사람들에게 자랑했다. 그리고 그 외의 시간에는 나는 그저 그 자리에 조용히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놓여 있어야 하는 존재였다. 이 화려하고 거대한 집은 나의 훌륭한 쇼윈도였다. 그날 밤 나는 남편의 집을 뛰쳐나왔다. 어디로 가야 할지는 몰랐다. 그냥 이 숨막히는 공간을 벗어나고 싶었을 뿐이었다. 하염없이 걷다 보니 어느새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빗줄기는 내 얼굴을 무자비하게 때렸다. 옷은 이미 흠뻑 젖어 몸에 착 달라붙었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빗물에 섞여 흘러내리는 건지, 내 눈에서 흐르는 건지 알 수 없는 뜨거운 물방울들이 뺨을 타고 흘렀다. 이게 바로 나였구나. 밖에서 보기엔 모든 것을 다 가진 여자. 남부럽지 않은 성공한 CEO의 아내. 하지만 실상은 텅 빈 집에 갇힌 길 잃은 유기견과 다를 바 없는 존재. 비는 더욱 거세게 내렸다. 우산도 없이 걷던 나는 결국 작은 포장마차 앞에 멈춰 섰다. 늦은 밤이었지만 포장마차 안은 작은 불빛으로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불빛이 마치 나를 부르는 것 같았다. 나는 무작정 포장마차 안으로 들어갔다. 어휴, 아가씨. 이렇게 비를 쫄딱 맞고 다니면 어떡해. 포장마차 안에서 국물을 끓이던 남자가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내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다. 남편이었다. 아니, 남편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내 남편 강태준과 완벽하게 똑같았다. 똑같이 날카로운 턱선, 오똑한 콧날, 살짝 처진 눈매까지. 나는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다. 남자는 나를 보며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환하게 웃었다. 남편에게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따뜻하고 푸근한 미소였다. 감기 들겠네. 여기 앉아요. 따뜻한 우동이라도 한 그릇 줄게. 그는 나를 작은 의자에 앉히고는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우동 한 그릇을 내 앞에 놓아주었다. 나는 젓가락을 들 힘도 없이 그저 멍하니 우동 그릇만 바라봤다.
남편과 똑같은 얼굴을 한 이 남자가 나를 향해 이토록 따뜻한 눈빛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이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많이 놀란 것 같은데 괜찮아요? 나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은 남편과 똑같았지만 그의 손은 달랐다. 억센 노동으로 굳은 살이 박힌 투박하고 거친 손이었다. 그의 차림새도 남편과는 달랐다. 고급 수트 대신 낡고 편안한 작업복을 입고 있었다. 나는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다. 혹시 강태준 씨를 아세요? 그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강태준, 잘 모르겠는데. 내 이름은 민호예요. 김민호, 민호. 남편의 이름과 닮은 듯 다른 이름.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뜨거운 우동 국물을 들이키며 차가워진 몸을 녹였다. 국물이 내 몸뿐만 아니라 꽁꽁 얼어붙었던 내 마음까지 녹여주는 것 같았다. 오늘은 영업 끝내고 가야겠네. 이렇게 비가 오는데 혼자 보낼 순 없지. 민호는 포장마차 문을 닫고 정리를 시작했다. 나는 갈 곳이 없었다. 남편의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도 않았다. 갈 데 없으면 우리 집으로 가요. 혼자 돌아다니기 위험한 밤이잖아. 나는 그를 쳐다봤다. 남편이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말. 그는 내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왜 이 비 오는 밤에 이렇게 젖은 채로 포장마차에 들어왔는지, 누구를 찾아다니는지, 그저 위험한 밤이니까. 걱정된다는 이유 하나로 나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나는 그의 손에 이끌려 작은 골목길을 따라갔다. 그의 집은 다세대 주택의 좁은 계단을 올라야 하는 작고 허름한 방이었다. 하지만 그곳에는 민호의 온기가 가득했다. 낡은 가구들, 책상 위에 놓인 몇 권의 책들, 그리고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 모든 것이 소박했지만 그 안에 담긴 삶의 흔적들은 내게 묘한 안정감을 주었다. 그는 내게 마른 수건과 갈아입을 옷을 주었다. 옷은 그의 동생 옷인 듯 몸에 조금 컸지만 따뜻했다. 나는 샤워를 하고 나오면서 거울을 보았다. 거울 속에 나는 더 이상 화려한 옷을 입은 CEO의 아내가 아니었다. 그저 낡은 옷을 걸치고 있는 평범한 한 여자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모습이 더 나답게 느껴졌다. 민호는 나를 위해 뜨거운 차를 타주었다. 그는 내게 계속해서 물었다. 어디 아픈 데는 없고? 몸은 좀 따뜻해졌어. 그의 목소리는 다정했고 그의 눈빛은 걱정으로 가득했다. 나는 그날 밤 민호의 방에서 잠이 들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겪어보는 낯선 잠자리였지만 왠지 모르게 편안했다. 남편의 킹사이즈 침대에서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따뜻함이었다. 내가 강태준과 결혼한 건 5년 전이었다. 그는 막 회사를 인수해 젊은 CEO로 주목받고 있었다. 나는 잘 나가는 패션 디자이너였고 우리는 파티에서 만났다. 그는 내게 적극적으로 구애했고 나는 그의 패기 넘치는 모습과 자신감에 매료되었다. 우리는 뜨겁게 사랑했고 그렇게 결혼에 골인했다. 하지만 결혼 후 모든 것이 변했다. 그는 회사를 키우는데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새벽에 나가 밤늦게 들어오는 일이 다반사였다. 처음에는 이해했다. 성공한 남자의 아내로서 당연히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그의 성공을 돕기 위해 내 일을 포기했다. 그의 파티에 참석해 사람들과 인맥을 쌓고 그의 이미지에 맞는 아내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대화는 끊겼다. 나는 그에게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말했지만 그는 피곤하다는 이유로 듣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오늘 본 영화에 대해 말했지만 그는 휴대폰을 보며 건성으로 대답했다. 우리는 한 침대에 누웠지만 마치 다른 우주에 존재하는 사람처럼 서로에게 닿지 않았다. 그는 나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은 이제 그저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변질된 것 같았다.
나는 결국 빈 껍데기만 남은 결혼 생활에 지쳐갔다. 화려한 옷과 보석으로 치장해도 내 마음은 점점 텅 비어갔다. 나는 외로웠고 남편의 관심과 사랑에 굶주려 있었다. 오늘 밤의 폭발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내 절망의 외침이었다. 그리고 그 절망의 끝에서 나는 남편과 똑같이 생긴 남자, 김민호를 만났다. 그의 얼굴은 익숙했지만 그의 눈빛과 손길, 그리고 그의 마음은 낯설었다. 하지만 그 낯설문 내게 묘한 안정감을 주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던 사람처럼 나는 그의 방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을 바라보았다. 잎이 무성하게 자란 화분은 작은 방 안에 생기를 불어넣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문득 내가 그 화분 같다는 생각을 했다. 화려한 온실 속에서 자랐지만 물 한 방울 제대로 주지 않는 주인을 기다리며 말라가던 화분. 어쩌면 민호는 나의 삶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줄 담비 같은 존재가 아닐까. 어두웠던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아왔다. 눈을 떴을 때 나는 익숙하지 않은 천장을 보며 잠시 멍하니 있었다. 낯선 곳이었다. 어젯밤의 모든 일들이 꿈만 같았다. 시끄러운 찻소리 대신 창밖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새소리가 내 귓가를 간지럽혔다. 좁은 방이었지만 햇살이 가득 들어와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다. 나는 이불을 정리하고 조심스럽게 방을 나왔다. 부엌에서는 다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민호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나를 발견하고 환하게 웃었다. 남편에게서는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순수한 기쁨이 담긴 미소였다. 잘 잤어요? 네 덕분에. 나는 민호의 낡은 식탁에 앉았다. 그가 차려준 아침 식사는 소박했다. 따뜻한 쌀밥에 된장국, 그리고 계란말이와 김치. 하지만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맛있게 느껴졌다. 나는 그의 밥상을 보며 문득 깨달았다. 남편의 집에서는 늘 화려한 요리사들이 만든 음식을 먹었지만 그 음식에는 늘 공허함이 담겨 있었다. 내 입맛에 맞지 않는 값비싼 요리들을 억지로 먹고 체했던 적도 많았다. 하지만 민호의 소박한 밥상에는 그의 진심이 담겨 있었다. 어제는 많이 놀랐죠? 얼굴이 나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민호가 머쓱하게 웃으며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정말 너무 놀라서 말이 안 나왔어요. 나의 얼굴이 흔한 얼굴인가 봐요. 가끔 나랑 똑같이 생긴 사람 봤다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거든. 근데 다들 그냥 지나갔는데 어젯밤에는 왜 그렇게 비를 맞고 있었는지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라고. 그는 그저 우연한 만남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나는 그의 말을 들으며 애써 미소 지었다. 그가 남편과 어떤 관계인지 아직 알 수 없었지만 나는 섣불리 그에게 말할 수 없었다. 만약 그가 나의 남편과 어떤 연관이 있다는 걸 알게 된다면 이 소박하고 따뜻한 순간이 깨져버릴까봐 두려웠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민호는 내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주었다. 나는 그 차를 마시며 어제 그를 처음 보았을 때의 기억을 떠올렸다. 남편과 똑같이 생긴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전혀 달랐다. 남편의 눈빛은 늘 차갑고 이성적이었다. 그에게 세상은 숫자로 이루어진 차가운 계산이었고 사람은 목표 달성을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민호의 눈빛은 따뜻했다. 나의 상처와 외로움을 읽어내는 듯한 깊은 연민과 따스함이 느껴졌다. 그는 내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나의 이름조차 묻지 않았다. 마치 내가 그냥 잠시 스쳐가는 바람처럼 그저 따뜻한 보금자리를 제공해주고 싶었던 것 같았다. 그 무심한 배려가 오히려 내 마음을 더 편안하게 만들었다. 이제 출근해야 해서 혹시 불편하지 않으면 그냥 여기서 쉬고 있어요. 여기 빵이랑 커피도 있고 오늘 밤에도 내가 끓여줄 수 있으니까.
민호는 나를 배려하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집을 나간 뒤 나는 그의 방에 혼자 남았다. 좁은 방이었지만 나는 그곳을 조심스럽게 둘러보았다. 책상 위에는 낡은 책들이 놓여 있었다. 희곡의 이해, 한국 현대시 선집. 나는 놀랐다. 그는 단순한 노점상이 아니었다. 그는 문학을 사랑하고 예술을 이해하는 사람이었다. 책들 옆에는 작은 사진 액자가 놓여 있었다. 사진 속에는 민호와 똑같이 생긴 남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는 양복을 입고 있었고 그 옆에는 나와 닮지 않은 예쁜 여자가 서 있었다. 사진 속의 남자는 남편이 아니었다. 남편과 똑같이 생겼지만 그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가득했다. 사진 뒷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사랑하는 쌍둥이 동생 민석이와 함께 2012년 여름 나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다. 민호는 쌍둥이였다. 하지만 사진 속의 동생은 왜 지금 보이지 않는 걸까? 나는 사진을 든 채 멍하니 생각에 잠겼다. 어쩌면 그 쌍둥이 동생이 바로 내 남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나는 몸서리쳤다. 하지만 그럴 리가 없었다. 사진 속의 남자는 행복해 보였다. 내가 아는 강태주는 단 한 번도 저렇게 해맑게 웃어본 적이 없었다. 나는 그날 하루를 민호의 방에서 보냈다. 그의 방은 좁고 소박했지만 나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온전한 자유를 느꼈다. 밖에서는 비가 그치고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다. 나는 창가에 앉아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들의 모습은 모두 평범했지만 그 안에는 각자의 이야기가 담겨 있을 터였다. 나는 그들 속에 섞여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남편의 아내가 아닌 그냥 한지아라는 이름의 한 사람으로서 저녁이 되자 민호가 돌아왔다. 그는 피곤한 기색이었지만 내 얼굴을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다. 배고프죠? 오늘은 부대찌개 해줄게. 어제 남은 재료로. 맛있을 거야. 그는 능숙하게 부대찌개를 끓였다. 보글보글 끓는 찌개 냄새가 좁은 방 안에 가득 퍼졌다. 나는 그 냄새가 너무 좋아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 냄새는 내게 집이라는 의미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었다. 냄새, 온기, 그리고 함께 나누는 정. 내가 그토록 갈망했던 모든 것들이 이 작은 방 안에 있었다. 우리는 함께 밥을 먹었다. 민호는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는 연극배우 지망생이었다. 사진 속의 동생도 함께였다. 하지만 동생이 갑자기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연극에 대한 꿈도 삶에 대한 희망도 모두 잃었다고 했다. 한동안 방황하다가 다시 살아보기 위해 시작한 일이 바로 포장마차 노점이었다. 처음에는 그냥 죽지 못해 살았어요. 동생 목까지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근데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따뜻한 국물을 나눠주다 보니까 마음이 조금씩 치유되는 것 같더라고요. 나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비루하고 초라했지만 그 안에는 어떤 고귀한 희생과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다. 그는 동생을 잃은 슬픔을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한 국물을 나눠주는 것으로 치유하고 있었다. 내가 그토록 외롭다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비관할 때 그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 자신을 치유하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남편의 전화를 받았다. 남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다급해 보였다. 한지야, 당신 대체 어디야? 당장 집으로 와. 나는 남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다시 현실로 돌아온 기분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아닌 분노와 짜증이 담겨 있었다. 마치 자신의 소유물이 갑자기 사라진 것에 대한 짜증처럼. 나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다시 민호의 따뜻한 방으로 시선을 돌렸다. 나는 잠시 고민했다. 이대로 민호의 곁에 머물며
이 소박하고 따뜻한 행복을 계속 누리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 나는 그의 집에 영원히 머무를 수 없는 존재였다. 나는 그의 삶을 방해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었다. 민효 씨, 나는 조심스럽게 그를 불렀다. 네, 나 이제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민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혹시 힘들면 언제든 다시 와요. 내가 끓여주는 우동은 언제든 먹을 수 있으니까. 나는 그의 배려에 눈물이 핑 돌았다. 그는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나를 잡아두려 하지 않았다. 그저 내가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따뜻한 안식처를 마련해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나는 다음 날 아침 일찍 민호의 집을 떠났다. 그에게 작은 쪽지를 남겼다. 고마워요, 민호 씨. 덕분에 따뜻한 이틀밤을 보냈어요.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계속해서 생각했다. 내가 돌아가는 곳은 거대하고 화려한 집이지만 그곳에는 온기가 없었다. 내가 떠나온 곳은 좁고 소박한 방이었지만 그곳에는 온기가 가득했다. 나는 이틀 만에 두 개의 다른 삶을 경험했다. 그리고 그 경험은 내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내가 돌아갈 곳은 이제 더 이상 나를 가두는 화려한 감옥이 아니었다. 나는 그곳에서 나를 위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다. 민호가 내게 가르쳐준 것처럼 나는 나만의 방식으로 나의 상처를 치유하고 나만의 행복을 찾아야 했다. 하지만 나는 동시에 민호에게 마음이 쓰였다. 남편과 똑같이 생긴 그의 얼굴을 볼 때마다 나는 묘한 감정을 느꼈다. 그에게서 남편의 모습이 보이는 동시에 남편에게서는 볼 수 없었던 따뜻함과 진실함을 보았다. 나는 과연 그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리고 만약 다시 만난다면 나는 그를 어떤 감정으로 바라보게 될까? 나의 마음속에는 이미 걷잡을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가 시작되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은 그대로였다. 현관에는 남편이 벗어둔 고급 가죽 구두가 놓여 있었고 거실에는 내가 던져버렸던 쿠션이 여전히 바닥에 뒹굴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 풍경에 익숙한 내가 아니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지만 나는 그곳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처럼 느껴졌다. 남편은 서재에서 밤을 사운 듯 잔뜩 지친 얼굴로 나를 맞았다. 그의 눈에는 걱정 대신 안도와 짜증이 교차하고 있었다. 대체 어디 있었어? 휴대폰은 왜 꺼놨고 어젯밤에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그는 나를 걱정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유물이 사라진 것에 대한 불안과 분노를 표출하는 것 같았다. 나는 그의 눈빛에서 민호의 따뜻한 눈빛을 떠올렸다. 남편은 나를 찾았지만 민호는 나를 기다려 주었다. 당신이 그렇게 신경 써줄 줄은 몰랐네요. 내 입에서 나온 말은 비수처럼 날카로웠다. 남편은 잠시 멈칫했다. 그는 내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한지야, 당신 뭔가 달라졌어. 나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달라진 게 맞았다. 나는 더 이상 그에게 의존하며 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더 이상 외로움에 몸부림치는 한심한 아내가 아니었다. 나는 민호의 작은 방에서 진정한 나를 발견했다. 그날 이후 나는 나의 삶을 바꾸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5년 전 포기했던 패션 디자이너의 꿈을 다시 꺼내든 것이었다. 나는 창고에 묵혀두었던 스케치북과 재봉틀을 꺼냈다. 텅 빈 작업실에 먼지가 가득했지만 나는 그 먼지를 닦아내며 다시 새로운 스케치를 시작했다. 남편은 내가 달라진 것을 눈치챘지만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바빴다. 새벽에 나가 밤늦게 들어왔고 우리는 한 집에서 따로 살았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에게 기대하지 않았다. 나는 나만의 시간에 몰두했고 그 시간은
내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다. 나는 다시 살아 숨 쉬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내 마음 한 구석에는 늘 민호의 존재가 자리 잡고 있었다. 밤이 되면 나는 종종 그의 포장마차를 떠올렸다. 작은 불빛 아래 따뜻한 우동 국물을 끓이던 그의 모습, 굳은 살이 박힌 그의 투박한 손, 그리고 나를 향해 짓던 따뜻한 미소. 나는 그 기억들을 떠올리며 나의 외로움을 달랬다. 어느 날 나는 작업실에서 스케치를 하다 문득 생각에 잠겼다. 민호의 낡은 옷차림, 그리고 그의 삶. 나는 그에게 어울리는 옷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소박하고 따뜻한 그의 삶에 어울리는 그런 옷. 나는 그날 밤을 꼬박 세워 스케치했다. 그의 투박한 손에 어울리는 포근한 니트, 그의 삶의 흔적을 닮은 낡은 가죽 재킷. 나는 그를 위해 옷을 만드는 동안 나의 마음도 조금씩 치유되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 옷들을 완성하고 며칠 동안 용기를 내어 그의 포장마차를 찾아갔다. 저녁 퇴근 시간, 그의 포장마차는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나는 멀찍이 떨어져서 그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는 사람들에게 환하게 웃으며 우동을 내어주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남편과 똑같았지만 그의 모습은 전혀 달랐다.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진심으로 공감하는 그의 모습은 그 어떤 CEO보다도 고귀하고 위대해 보였다. 나는 그의 모습에 감동했다. 그는 내게만 따뜻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그의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따뜻한 사람이었다. 사람들이 모두 떠나고 그의 포장마차가 한산해졌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갔다. 그는 나를 발견하고 눈이 동그래졌다. 아가씨, 다시 올 줄 알았어요. 그는 나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나는 그의 앞에 내가 만든 옷들을 내밀었다. 민호 씨에게 주고 싶어서 만들었어요. 민호는 옷들을 보며 멍하니 있었다. 나한테? 왜요? 그냥요. 고마워서요. 그날 밤 민호 씨 덕분에 제가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어요. 이 옷들이 민호 씨의 따뜻한 마음에 조금이나마 보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민호는 옷을 한참 동안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묘한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내가 만든 옷을 입어보았다. 그의 몸에 딱 맞는 옷이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다. 고마워요, 지아씨. 그는 처음으로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다. 지아씨라고 불리는 순간 나는 다시 한번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남편의 아내가 아닌 그저 한지아라는 이름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그날 밤 포장마차에 앉아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그에게 나의 이야기를 해주었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 외로움, 그리고 포기했던 꿈에 대한 이야기. 그는 말없이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는 내게 조언을 해주거나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저 나의 아픔을 온전히 공감해 주었다. 지아 씨가 다시 꿈을 찾았다니 정말 다행이네요. 나는 그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다. 나는 그동안 남편에게 한 번도 인정받아 본 적이 없었다. 나의 꿈, 나의 재능, 나의 노력. 그는 늘 나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겼다. 하지만 민호는 나의 작은 시작을 진심으로 응원해 주었다. 그의 응원은 내게 그 어떤 칭찬보다 큰 힘이 되었다. 그날 밤 이후 나는 종종 민호의 포장마차를 찾아갔다. 우리는 서로의 삶을 나누는 좋은 친구가 되었다. 나는 그에게 나의 스케치들을 보여주었고 그는 내게 그의 시와 희곡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우리는 서로의 꿈을 응원해 주었다. 우리의 만남은 내가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 원동력이 되었다. 하지만 나는 동시에 죄책감과 혼란을 느꼈다. 나는 결혼한 여자였다. 남편이 있는 여자였다. 하지만 나는 남편의 얼굴을 한 남자에게서 위안을 얻고 있었다. 이 관계가 과연 옳은 것일까?
나의 감정은 순수한 우정일까? 아니면 남편에게서 채우지 못한 결핍을 채우려는 이기적인 욕망일까? 나는 혼란스러웠다. 그 혼란 속에서 나는 문득 민호와 사진 속 그의 쌍둥이 동생에 대한 궁금증이 다시금 떠올랐다. 사진 속 그의 동생은 왜 세상을 떠났을까? 그리고 그 동생은 정말 내 남편과 닮았을까? 만약 그가 내 남편과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면 왜 그들은 서로 다른 삶을 살게 되었을까? 나는 그 비밀을 파헤치고 싶었다. 그 비밀의 열쇠가 어쩌면 나의 혼란스러운 감정을 정리해줄 실마리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은 민호의 비밀은 점점 더 커져갔다. 그가 남편과 닮았다는 단순한 우연을 넘어 그 안에 숨겨진 이야기가 있을 것이라는 직감이 나를 사로잡았다. 나는 더 이상 이 혼란스러운 감정을 외면할 수 없었다. 나는 그의 비밀을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그 비밀의 조각들이 어쩌면 나의 복잡한 마음을 정리해줄 열쇠가 될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서 나는 민호의 쌍둥이 동생 민석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다. 그의 집에서 보았던 낡은 사진 속의 미소가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나는 민호가 잠깐 집을 비운 틈을 타 조심스럽게 그의 방을 둘러보았다. 책상 서랍 안에서 낡은 다이어리 한 권을 발견했다. 겉표지에는 민석의 다이어리라고 쓰여 있었다. 나는 죄책감에 휩싸였지만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다이어리를 펼쳤다. 다이어리 안에는 민석의 삶이 담겨 있었다. 연극 배우의 꿈을 키우며 형 민호와 함께했던 시간들, 여자친구와의 행복한 추억들, 그리고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의 고통스러운 기록들. 민석은 교통사고로 인해 다리를 크게 다쳤고 결국 연극을 포기해야 했다. 절망에 빠진 그는 형 민호에게 미안함과 죄책감을 느끼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나는 다이어리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민호가 왜 그토록 힘든 삶을 살고 있는지, 왜 그가 포장마차 노점을 하며 사람들에게 따뜻한 국물을 나눠주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동생을 잃은 슬픔을, 동생이 마지막까지 느꼈던 절망과 외로움을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으로 치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다이어리 어디에도 남편 강태준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민석의 일기 속에는 강태준과 비슷한 이름조차 등장하지 않았다. 나는 혼란스러웠다. 그렇다면 민호와 남편의 관계는 대체 무엇일까? 그저 단순한 우연일까? 세상에 이렇게 똑같이 생긴 사람이 2명이나 존재할 수 있을까? 나는 다이어리 한 구석에서 찢어진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흑백 사진 속에는 민호와 민석, 그리고 어린 시절의 남편과 똑같이 생긴 남자아이가 함께 찍혀 있었다. 사진 뒤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삼총사, 민호, 민석, 그리고 태준. 그 순간 내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다. 내 남편 강태준과 민호, 민석은 어릴 적 친구였던 것이다. 하지만 왜 민호는 남편을 모른다고 했을까? 나는 사진을 든 채 멍하니 생각에 잠겼다. 어쩌면 남편과 민호 사이에 내가 모르는 어떤 비극적인 과거가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 나는 그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남편의 서재를 찾아갔다. 그의 서재는 언제나 내게 금지된 구역이었다. 그의 성공의 상징인 서재 안에는 온갖 서류들과 책들로 가득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의 서류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오래된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그 상자 안에는 빛바랜 사진들과 낡은 편지들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시절의 남편, 민호, 그리고 민석이 함께 해맑게 웃고 있었다. 그들은 진정한 삼총사였다. 그리고 편지들은 민호가 남편에게 보낸 편지들이었다. 편지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어린 시절, 민호의 아버지는 작은 사업을 하다가 남편의 아버지에게 사기를 당해 모든 것을 잃었다.
민호의 아버지는 충격으로 쓰러졌고 그 이후 민호의 집은 풍비박산이 났다. 민호는 남편의 아버지를 원망했지만 남편은 그 사실을 모르는 채 민호에게 늘 미안해했다. 그리고 민석의 사고가 터졌다. 민석이 사고를 당했을 때 민호는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남편의 아버지는 민호의 집안을 멸시하며 도움을 거절했고 남편은 아버지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다. 결국 민석은 치료 시기를 놓쳐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민호는 그 사건 이후 남편과 모든 연락을 끊었고 남편 또한 민호와 민석의 흔적을 애써 지우며 살아왔다. 나는 편지를 읽으며 온몸이 떨려왔다. 내가 사랑했던 남편에게 이런 비극적인 과거가 있었다니. 그의 차가운 눈빛과 무심함은 사실은 깊은 상처와 죄책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는 민호와 민석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나와 같은 따뜻한 감정을 나누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이다. 그때 서재문이 열리고 남편이 들어왔다. 그는 나의 손에 들린 사진과 편지들을 보고 굳어버렸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한지야, 당신 대체 뭐 하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이게 당신이 숨겨왔던 진실이야. 민호 씨는 당신과 쌍둥이가 아니었어. 당신과 가장 친한 친구였던 거야.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 때문에 민석 씨가 죽었고 당신은 그 때문에 민호 씨를 외면했던 거야.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무거운 침묵만이 우리를 감쌌다. 나는 그의 침묵에서 모든 것을 읽을 수 있었다. 나의 추측이 모두 사실이었던 것이다. 나는 그에게 다가갔다. 당신은 왜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어? 당신의 상처를 왜 나에게 나누지 않았어? 남편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였다. 그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나의 손을 뿌리치고 방을 나갔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가 나를 외면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그의 가장 깊은 상처를 내게 보여주기 두려워했던 것이다. 나는 그날 밤 민호의 포장마차를 다시 찾아갔다. 민호는 나를 보자마자 활짝 웃었다. 지아씨,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왔어요? 나는 그의 웃는 얼굴을 보며 눈물을 터뜨렸다. 민호는 당황하며 나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었어? 나는 민호에게 모든 것을 말했다. 내가 남편의 서재에서 발견한 편지들, 그리고 민석의 다이어리. 나는 그에게 남편과 그의 관계, 그리고 민석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털어놓았다. 민호는 나의 이야기를 듣고 한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이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결국 지아 씨가 알게 됐군요. 왜 저한테 거짓말했어요? 왜 강태준을 모른다고 했어요? 민호는 나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다. 지아 씨가 강태준의 아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처음 포장마차에 왔을 때 이미 알았어요. 하지만 내가 강태준을 안다는 사실을 말하면 지아 씨가 나를 다시 찾아오지 않을까봐 두려웠어요. 나는 그냥 지아 씨에게 아무런 부담 없는 따뜻한 안식처가 되어주고 싶었어요. 강태준의 아내가 아닌 그냥 한지아라는 한 사람을 보살펴주고 싶었어요. 나는 민호의 진심을 깨달았다. 그는 나를 사랑해서 내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나를 위해서, 나의 상처를 치유해주기 위해서 자신의 상처를 숨겼던 것이다. 그리고 태준이에 대한 미움은 이제 없어요. 그저 안타까울 뿐이에요. 그 친구도 나름대로 힘들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나는 그를 용서할 수 없어요. 민석이는, 내 동생은 그 친구 때문에 세상을 떠났으니까. 민호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가득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굳은 살이 박힌 그의 손은 따뜻했다. 나는 그의 따뜻한 손을 잡으며 생각했다. 나는 남편의 아내가 아니라
민호의 친구가 되어주고 싶었다. 그의 상처를 함께 나누고 그의 아픔을 위로해주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남편의 아내였다. 나는 이 복잡하고 어려운 관계 속에서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남편의 외로움을 이해하면서도 민호의 아픔을 외면할 수 없는 나. 나는 길 잃은 어린아이처럼 혼란스러운 감정 속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남편과 민호 사이에서 길을 잃은 어린아이와 같았다. 한쪽에는 비극적인 과거의 진실을 알고 난 후에 남편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그 과거 때문에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민호가 있었다. 나는 둘 모두를 외면할 수 없었다. 남편의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외로움과 죄책감을 보았고, 민호의 따뜻한 미소 뒤에 감춰진 아픔을 보았다. 민호의 포장마차를 떠난 뒤 나는 집으로 돌아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내가 알던 세상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느낌이었다. 나는 남편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고 싶었다. 그의 상처를 감싸주고 그의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고 싶었다. 하지만 동시에 민회에게도 가야 했다. 그의 텅 빈 마음에 작은 위로라도 주고 싶었다. 나는 결국 아침 일찍 남편의 서재로 찾아갔다. 그는 책상에 엎드려 잠들어 있었다. 서류들은 바닥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고 그의 얼굴은 잠결에도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는 움찔하며 잠에서 깼다. 지야. 그의 목소리는 잠긴 듯 탁했고 그의 눈은 깊은 슬픔을 담고 있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차갑고 축축했다. 나 다 알았어요. 나는 그에게 민석의 다이어리와 민호의 편지들을 보았다고 말했다. 남편은 고개를 떨구었다. 그의 어깨는 무겁게 늘어져 있었다. 나는 그 사실을 잊고 싶었어. 민호와 민석이의 존재를, 우리 아버지 때문에 그들이 겪었던 불행을 모두 잊고 싶었어. 하지만 그럴 수 없었지. 내가 너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들이 떠올랐어. 내가 행복하면 행복할수록 그들에게 죄책감을 느꼈어. 그래서 너에게 마음을 열지 못했어. 내가 행복해질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남편의 고백은 내게 충격이었다. 나는 그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나를 사랑했기에 내게 마음을 열지 못했던 것이다. 그의 차가움은 사랑의 반대가 아니라 상처와 죄책감의 깊은 구덩이였다. 당신은 왜 혼자 힘들어했어요? 왜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어요? 나는 당신의 아내인데. 나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제라도 나한테 이야기해줘요. 당신의 상처, 당신의 아픔, 모두 나한테 이야기해줘요. 내가 당신의 짐을 함께 나눠줄게요. 남편은 나의 말을 듣고 결국 눈물을 흘렸다. 그의 눈물은 처음 보는 것이었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흐느꼈다. 나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그를 안아주었다. 그동안 내가 그에게서 느꼈던 모든 외로움과 서운함이 눈 녹듯 사라졌다. 나는 그가 나를 외면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외면했던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지만 나의 마음 한쪽에는 여전히 민호가 남아 있었다. 나는 남편에게 민호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떻게 그의 상처를 치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그에게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남편은 나의 이야기를 듣고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의 얼굴은 복잡한 감정으로 뒤섞여 있었다. 죄책감, 질투, 그리고 안타까움. 나는 그의 얼굴에서 그 모든 감정을 읽을 수 있었다. 내가 민호에게 찾아갈게.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예상 밖의 것이었다. 나는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태준 씨, 내가 저지른 일이야. 내가 외면했던 일이고,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이야. 내가 민호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할게. 나는 남편의 말에서 그의 진심을 느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힌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려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나도 함께 갈게요. 다음 날 우리는 함께 민호의 포장마차를 찾아갔다. 민호는 우리를 보고 놀란 듯 눈이 동그래졌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남편과 민호가 마주한 순간 나는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들은 똑같이 생긴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달랐다. 남편의 눈빛에는 미안함과 후회가 담겨 있었고 민호의 눈빛에는 슬픔과 함께 알 수 없는 기대감이 담겨 있었다. 민호야.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다. 5년 만에 부르는 이름이었다. 민호의 눈가가 파르르 떨렸다. 오랜만인 태준아. 민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다. 남편은 민호 앞에 무릎을 꿇었다. 나는 깜짝 놀라 그의 어깨를 잡았다. 태준 씨, 뭐 하는 거예요? 민호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내가 너와 민석이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어. 너의 아픔을 외면하고 내가 잘 사는 것만 생각했어. 정말 미안하다.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민호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멍하니 남편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다. 슬픔과 분노, 그리고 안타까움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태준아, 나는 네가 미웠어.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했을 때도, 민석이가 죽었을 때도 나는 네가 너무 미웠어. 너는 그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나를 외면했으니까.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네가 이렇게 찾아와서 사과하는 모습을 보니까 미워했던 마음이 조금씩 녹는 것 같아.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나도 이제는 내 상처를 놓아줘야 할 때라는 걸 알았어. 민석이도 내가 계속 이렇게 슬픔에 잠겨 사는 걸 원하지 않을 테니까. 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서로를 미워했지만 동시에 서로를 그리워하고 있었다. 그들은 과거의 상처 때문에 서로에게 다가갈 수 없었던 불운한 친구들이었다. 그날 밤 우리는 포장마차에 앉아 소주잔을 기울였다. 남편과 민호는 어린 시절의 추억들을 이야기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어느새 웃음꽃이 피어났다. 나는 그들의 웃는 모습을 보며 행복했다. 나는 나의 남편이 다시 웃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민호가 슬픔의 굴레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것을 보았다. 그날 이후 남편은 민호에게 정기적으로 찾아갔다. 그들은 이제 친구로서, 형제로서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해 주었다. 남편은 민호에게 사업을 제안했고 민호는 그의 제안을 거절했다. 나는 지금 이 생활이 좋아. 사람들과 소통하고 따뜻한 국물을 나눠주는 이 생활이 내 도움 없이도 나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어. 하지만 네가 나를 다시 찾아와 준 건 고마워. 이젠 정말 친구로 지내자. 나는 민호의 말에 감동했다. 그는 남편의 재력이나 성공을 부러워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삶을 사랑했고 자신의 방식으로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남편과 다시 사랑에 빠졌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차가운 가면을 쓰고 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상처를 내게 솔직하게 털어놓았고 나는 그의 상처를 감싸 안아주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은 다시 시작되었다. 화려한 겉모습 대신 진실된 사랑과 믿음으로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민호는 우리의 새로운 삶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는 내게 진정한 사랑과 위로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 그는 남편에게 진정한 용기와 회복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다. 나는 민호가 나의 구원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내게 남편의 상처를 보게 해주었고 내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를 주었다. 그는 내게
남편과 나 자신, 그리고 그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지난날의 폭풍우가 지나간 뒤 우리의 삶은 서서히 새로운 평온을 찾아가기 시작했다. 남편 강태주는 더 이상 차갑고 무심한 CEO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줄 알았고 내게 먼저 손을 내밀 줄 아는 남편이 되었다. 우리의 집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 안은 더 이상 텅 비어 있지 않았다. 매일 저녁 우리는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했고 소파에 앉아 영화를 보며 소소한 대화를 나누었다. 내가 그토록 갈망했던 따뜻한 가정의 모습이 이제야 비로소 현실이 되었다. 나는 남편의 변화에 감사했다. 그리고 그 변화를 가져온 민호에게도 감사했다. 민호는 이제 더 이상 남편과 똑같이 생긴 낯선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내게 삶의 의미를 일깨워준 소중한 친구였다. 그리고 남편에게는 잃어버렸던 과거의 친구이자 용서와 화하의 상징이었다. 어느 날 오후 나는 남편과 함께 민호의 포장마차를 찾아갔다. 민호는 우리를 보며 활짝 웃었다. 그의 포장마차는 손님들이 가득했다. 그는 더 이상 외톨이가 아니었다. 사람들은 그의 따뜻한 국물과 함께 그의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있었다. 태준아 지아씨, 여기 앉아. 오늘 우동 한 그릇씩 끓여줄게. 민호는 우리를 포장마차 한쪽에 앉히고는 능숙하게 우동을 끓였다. 남편과 민호는 어색함 없이 서로에게 안부를 물었다. 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감동했다. 과거의 상처가 옅어지고 그 자리에 새로운 우정이 싹트고 있는 모습이었다. 우동을 먹으며 민호는 우리에게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나 이제 연극 다시 시작해보려고. 우리는 놀라 민호를 쳐다보았다. 정말요? 응애나 포장마차를 하면서 사람들의 다양한 삶을 보면서 다시금 용기를 얻었어. 사람들의 이야기가 내게 새로운 희곡의 소재가 되었거든. 그리고 지아씨가 준 옷을 입으면서 잊고 지냈던 내 모습을 다시 찾은 것 같아. 다시 무대에 서고 싶다는 열정이 생겼어. 나는 민호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다. 내가 만든 옷이 그에게 새로운 꿈을 심어주었다니. 나는 그의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했다. 남편 역시 민호의 결정에 누구보다 기뻐했다. 민호야,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지 말해. 남편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죄책감에 갇힌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민호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진정한 친구가 되어 있었다. 민호는 남편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다. 고맙다, 태준아. 하지만 내 힘으로 해보고 싶어. 네 도움이 아니라 그냥 너와 지아씨의 응원만으로도 충분해. 민호의 말은 내게 큰 깨달음을 주었다. 진정한 구원은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는 것이라는 사실을. 민호는 이미 스스로를 구원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종종 민호의 포장마차를 찾아가 그의 연극 연습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우리에게 새로운 희곡의 대본을 보여주기도 했고 그의 영희 연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그의 눈은 다시금 열정으로 빛나고 있었다. 나는 그의 꿈을 응원하며 나의 패션 디자인 작업에도 더욱 몰두했다. 나는 민호와 같은 삶을 살고 싶었다. 비록 화려하지는 않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일을 하며 내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그런 삶을.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회사에서 큰 위기가 닥쳤다. 경쟁사의 악의적인 공격으로 인해 회사의 이미지는 바닥으로 떨어졌고 주가는 폭락했다. 남편은 며칠 밤을 새워가며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어 갔다. 나는 남편의 힘든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과거의 나라면 그를 외면했겠지만 이제는 달랐다. 나는 그의 곁에서 그를 응원하고
그에게 힘을 주고 싶었다. 태준 씨, 우리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내가 있잖아요. 나는 남편의 손을 잡았다. 남편은 나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지아, 고마워. 네가 내 옆에 있어서 정말 힘이 돼. 그날 밤 나는 남편의 서재에서 우연히 민호가 보낸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편지 안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다. 태준아, 나는 네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어쩌면 너에게 필요한 과정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너는 너무 앞만 보고 달려왔어. 성공만을 쫓아왔지. 하지만 이번 위기를 통해 너는 너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될 거야. 너의 주변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보게 될 거고, 나는 네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거라고 믿어. 그리고 내가 항상 너를 응원할게. 네 친구 민호가. 나는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다. 민호는 남편의 위기를 자신의 일처럼 안타까워하고 있었다. 그는 남편을 미워했던 과거의 민호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남편의 아픔을 진심으로 공감하고 그에게 용기를 주는 진정한 친구였다. 나는 그날 밤 남편과 함께 민호에게 찾아갔다. 우리는 그에게 편지를 보여주며 고맙다고 말했다. 민호는 멋쩍게 웃으며 말했다. 별 말씀을. 친구 좋다는 게 뭐겠어요. 그날 밤 우리는 포장마차에 앉아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남편은 민호에게 자신의 힘든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민호는 남편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었다. 그는 남편에게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라는 흔한 위로 대신 네가 힘들면 힘들어해도 돼. 혼자 짊어지려고 하지 마 라고 말했다. 그의 말 한마디는 남편에게 큰 힘이 되었다. 남편은 그날 이후 민호에게서 큰 용기를 얻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나는 그의 곁에 있었고 민호는 그의 곁에 있었다. 남편은 회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시 한번 용기를 냈다. 그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 밤낮으로 뛰어다녔다. 나는 그런 남편의 곁에서 그를 응원하고 그에게 힘을 주는 아내가 되었다. 그리고 나는 남편과 함께 우리의 삶을 다시 되돌아보았다. 나는 그동안 내가 겪었던 외로움이 어쩌면 나에게 필요했던 과정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외로움이 있었기에 나는 민호를 만났고 민호 덕분에 나는 남편의 진정한 모습을 보게 되었으니까 우리의 삶은 이제 더 이상 화려한 껍데기가 아니었다. 그 안에는 진실된 사랑과 믿음, 그리고 소중한 우정이 담겨 있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나는 나의 삶을 사랑했고, 나의 남편을 사랑했고, 그리고 나의 소중한 친구 민호를 사랑했다. 어려움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우리를 찾아왔다. 남편의 회사가 위기에 처하자 세상은 차갑게 등을 돌렸다. 한때 남편의 성공에 박수를 보내던 사람들이 이제는 조롱과 비난의 화살을 날렸다. 언론은 연일 남편의 과거와 현재의 실패를 조명했고 투자자들은 등을 돌렸다. 남편은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 나는 남편의 곁에서 그를 지켜보았다. 과거의 나라면 패닉에 빠져 모든 것을 원망했겠지만 이제는 달랐다. 나는 그에게서 희망을 보았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차가운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책임지려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었다. 나는 그런 남편을 진심으로 존경했다. 태준 씨, 괜찮아요. 우리가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회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나는 남편에게 용기를 주었다.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떨구었다. 지아, 너무 힘들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을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실패한 모습을 네가 볼 수 있을까? 나는 남편의 손을 잡았다. 당신이 성공했을 때만 당신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당신이 실패하더라도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의 가장 힘든 순간에 당신 곁을 지키고 싶어요. 내가 당신의 아내니까. 내 진심이 담긴 말에 남편은 눈물을 흘렸다. 지아, 고마워. 네가 내 옆에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그날 밤 남편은 민호에게 찾아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민호는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이내 남편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태준아, 네가 잘 사는 것만 봐왔는데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아프다. 하지만 나는 네가 이 위기를 극복할 거라고 믿어. 너는 강하니까. 그리고 네 옆에는 지아 씨가 있으니까. 민호의 말은 남편에게 큰 힘이 되었다. 남편은 민호에게서 새로운 용기를 얻었다. 그리고 그날 밤 민호는 남편에게 뜻밖의 제안을 했다. 태준아,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 나는 가진 게 없지만 내게는 지아 씨가 만들어준 옷이 있어. 이 옷들을 팔아서 너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나는 민호의 말에 깜짝 놀랐다. 내가 그를 위해 만들었던 옷들. 그에게는 소중한 희망의 상징이었던 그 옷들을 그는 남편을 위해 팔려고 했던 것이다. 나는 민호의 진심에 눈물을 흘렸다. 민호 씨, 안 돼요. 그 옷들은 민호 씨에게 소중한 거잖아요. 민호는 나를 보며 미소 지었다. 지아 씨, 이 옷들은 나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이제 이 희망이 태준이에게도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옷이 필요 없어요. 내 마음은 이미 따뜻하니까. 나는 민호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다. 남편은 민호의 제안을 거절했지만 민호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 결국 남편은 민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다음 날 나는 민호와 함께 거리로 나갔다. 우리는 포장마차 한켠에 작은 공간을 마련하고 내가 만든 옷들을 팔기 시작했다. 민호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국물을 나눠주었고 나는 사람들에게 옷을 팔았다. 사람들은 민호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고 내가 만든 옷에 담긴 진심에 감동했다. 우리의 작은 노점은 금세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사람들은 민호의 포장마차에서 우동을 먹고 내가 만든 옷을 사갔다. 우리의 이야기는 입소문을 타고 퍼져나갔다. 한때 남편을 비난했던 언론들은 이제 우리의 따뜻한 이야기에 주목했다. 성공한 CEO의 아내, 남편을 위해 노점상에 나서 CEO의 아내와 노점상의 아름다운 우정, 언론은 우리를 칭찬했고 사람들은 우리에게 박수를 보냈다. 남편의 회사는 서서히 위기를 극복해 나갔다. 사람들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 덕분에 남편의 회사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은 긍정적으로 바뀌었고 투자자들도 다시 남편에게 신뢰를 보냈다. 나는 그 과정을 통해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 성공이나 돈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남편은 모든 것을 잃을 뻔했지만 그 과정에서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얻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결국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남편은 이제 더 이상 성공만을 쫓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회사의 경영 방식을 바꾸었다. 이윤만을 쫓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이롭게 하는 방향으로. 그는 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고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힘썼다. 나는 그런 남편의 모습에 다시 한번 반했다. 그는 진정으로 변화했다. 그의 내면은 이제 그의 외면만큼이나 빛나고 있었다. 나는 그런 그의 곁에서 그를 응원하는 아내이자 그의 삶을 함께 나누는 동반자가 되었다. 그리고 민호, 그는 나의 가장 소중한 친구가 되었다. 그는 우리 부부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는 내게 따뜻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고 남편에게 용서와 화해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다. 나는 그에게 평생 갚지 못할 빚을 졌다. 하지만 민호는 내게 빚을 갚으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우리 부부의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해 주었다. 지아 씨,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태준이도 이제 진짜 행복을 찾은 것 같아서 다행이고. 나는 이제 됐다. 나는 민호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의 삶은 비록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그 안에는 그 어떤 CEO보다도 더 값진 사랑과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런 그의 삶을 진심으로 존경했다. 남편의 회사 위기가 서서히 진정되고 우리의 삶이 다시금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을 무렵 나는 민호가 연극 무대에 선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오랫동안 준비했던 희곡을 무대에 올리게 되었다고 했다. 제목은 빗속의 우동집. 나는 그 제목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다. 우리의 첫 만남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남편과 나는 민호의 첫 공연 날 그의 극장을 찾았다. 낡고 소박한 극장이었지만 그 아는 사람들의 따뜻한 열기로 가득 차 있었다. 민호는 주인공 역을 맡았다. 그는 빗속에서 우연히 만난 한 여자에게 따뜻한 우동을 건네며 삶의 희망을 나누는 남자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해냈다. 나는 무대 위에서 열연하는 민호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가 연기하는 모습은 내가 알고 있는 민호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았기 때문이었다. 그의 진심이 연기에 고스란히 묻어나는 것 같았다. 공연이 끝나고 관객들은 기립박수를 보냈다. 남편과 나는 민호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민호는 땀으로 범벅된 얼굴로 우리를 보며 환하게 웃었다. 지아씨, 태준아, 와줘서 고마워. 너희가 와줘서 정말 힘이 났어. 나는 민호의 손을 잡고 말했다. 민호씨, 정말 멋진 공연이었어요. 민호씨의 진심이 그대로 느껴졌어요. 남편도 민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민호야, 자랑스럽다. 네가 다시 꿈을 찾아서 정말 자랑스러워. 그날 밤 우리는 민호의 포장마차에서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다. 남편과 나는 민호에게 선물을 건넸다. 내가 디자인한 그의 이름을 새긴 패션 브랜드의 첫 번째 제품이었다. 민호는 선물을 보고 감동하며 말했다. 지아씨, 정말 고마워요. 이 옷 평생 입을게요. 나는 민호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다. 내가 디자인한 옷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큰 의미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그리고 남편은 민호에게 작은 선물 하나를 더 건넸다. 다름 아닌 민호의 연극을 후원하는 후원금이었다. 민호야, 내 꿈을 응원하고 싶어. 다음 공연 때는 더 큰 무대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너의 진심을 전해줬으면 좋겠다. 남편의 말에 민호는 눈물을 흘렸다. 태준아, 정말 고마워. 네 덕분에 내가 다시 살아갈 힘을 얻은 것 같아. 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감동했다. 과거의 상처가 깊었던 그들이 이제는 서로의 꿈을 응원하는 진정한 친구가 되어 있었다. 나는 그들이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진정한 사랑과 우정의 의미를 깨달았다. 민호의 연극은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노점상이 아니었다. 그는 연극 배우이자 희곡 작가로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가끔씩 포장마차를 찾아와 사람들에게 따뜻한 우동을 끓여주었다. 그는 자신의 초심을 잃지 않았다.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것이 그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우리 부부의 삶도 완전히 바뀌었다. 남편은 회사의 위기를 극복하고 더욱 견고한 회사를 만들었다. 그는 이제 성공만을 쫓는 CEO가 아니었다. 그는 사람을 중시하고 사람들과 함께 성장하는 진정한 리더가 되었다. 그리고 그는 내게 최고의 남편이 되어주었다. 나는 다시 패션 디자이너의 꿈을 이어갔다. 내가 만든 브랜드는 민호의 연극 후원을 통해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사람들은 나의 진심이 담긴 옷에 감동했다.
나의 브랜드는 성공적으로 성장했고 나는 다시금 나의 삶의 의미를 찾았다. 그리고 나는 임신을 했다. 남편과 나는 아이를 가질 계획이 없었지만 아이는 우리에게 찾아왔다. 우리는 아이의 존재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함께 나눌 새로운 가족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 민호는 우리의 임신 소식에 누구보다 기뻐했다. 그는 나의 배를 보며 말했다. 지아 씨, 정말 축하해요. 이 아이는 정말 사랑받는 아이가 될 거예요. 지아 씨의 따뜻한 마음과 태준이의 굳건한 마음을 모두 닮아서 나는 민호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민호는 우리 부부의 삶의 증인이자 우리의 행복을 가장 먼저 축복해주는 사람이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나의 곁에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남편이 있었고 나의 꿈을 응원해주는 소중한 친구 민호가 있었다. 그리고 나의 뱃속에는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고 있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텅 빈 집에 갇힌 유기견이 아니었다. 나는 사랑받는 아내이자 자랑스러운 디자이너, 그리고 곧 태어날 아이의 엄마였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은 민호의 포장마차에서 시작되었다. 빗속에서 우연히 만난 한 남자. 남편과 똑같이 생긴 그의 얼굴은 내게 혼란을 주었지만 그의 따뜻한 마음은 내게 새로운 삶의 희망을 주었다. 그는 나의 외로움을 치유해 주었고 남편의 상처를 보게 해 주었다. 그는 우리 부부의 삶에 찾아온 진정한 구원자였다. 나는 이제 민호의 포장마차를 찾아가 따뜻한 우동 한 그릇을 먹는 것을 좋아했다. 그곳은 내게 단순한 식당이 아니었다. 그곳은 나의 삶이 다시 시작된 곳이었고 나의 상처가 치유된 곳이었다. 그곳은 내게 집이라는 의미를 다시금 일깨워준 소중한 안식처였다. 나는 그곳에서 따뜻한 우동 한 그릇을 먹으며 나의 삶에 찾아온 모든 행복에 감사했다. 나는 남편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이제 우리의 집은 더 이상 텅 빈 껍데기가 아니었다. 그 안에는 사랑과 웃음, 그리고 곧 태어날 아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남편은 아침에 출근하기 전 나의 배에 손을 얹고 태아에게 인사를 건네는 따뜻한 남편이 되었다. 나는 그런 그의 모습에 매일매일 사랑을 느꼈다. 내 패션 브랜드는 민호의 연극 후원으로 인해 날개를 달았다. 사람들은 내가 만든 옷에 담긴 진심을 알아주었고 나의 브랜드는 성공적인 성장을 거듭했다. 나는 더 이상 남편의 아내라는 타이틀 뒤에 숨어 사는 여자가 아니었다. 나는 내 이름 한지아로 당당하게 세상에 나서는 패션 디자이너가 되었다. 우리의 삶은 평온하고 행복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민호에게 고마운 마음을 잊지 않았다. 그는 우리 부부의 삶에 찾아온 구원자였다. 그가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각자의 외로움 속에 갇혀 살았을 것이다. 어느 날 남편은 나에게 말했다. 지아, 민호에게 보답하고 싶어. 그 친구 덕분에 내가 이렇게 달라졌는데 그냥 있을 수는 없지. 나는 남편의 말에 동의했다. 우리는 민호에게 어떤 방식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 고민했다. 민호는 돈이나 명예를 탐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꿈을 사랑하고 사람들과의 따뜻한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다. 우리는 민호의 연극이 다시 무대에 오르는 날 작은 서프라이즈를 준비했다. 남편은 그의 연극을 후원하는 것 외에도 민호가 연극 연습을 할 수 있는 작은 작업실을 마련해 주었다. 그리고 나는 민호에게 어울리는 따뜻하고 소박한 디자인의 옷을 다시 한번 만들어 주었다. 민호 씨, 여기요. 이 옷은 민호 씨의 두 번째 꿈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작업실은 태준 씨가 민호 씨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여기서 마음껏 꿈을 펼쳤으면 좋겠어요. 민호는 우리가 준비한 선물에 감동하여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지아 씨, 태준아, 정말 고마워.
너희 덕분에 내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것 같아. 나는 민호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는 우리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복해주고 있었다. 나는 그의 따뜻한 마음에 다시 한번 감동했다. 그날 이후 민호는 우리가 마련해준 작업실에서 연극 연습에 더욱 매진했다. 그의 연극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그는 연극계에서 인정받는 배우이자 작가가 되었다. 그는 더 이상 포장마차 노점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가끔씩 포장마차를 찾아와 사람들에게 따뜻한 우동을 끓여주었다. 그는 자신의 초심을 잃지 않았다. 우리 부부의 삶은 민호의 삶과 함께 성장했다. 우리는 서로의 꿈을 응원하고 서로의 아픔을 위로해 주었다. 우리의 관계는 더 이상 남편과 아내라는 틀에 갇히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친구이자 동반자였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나의 곁에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남편이 있었고 나의 꿈을 응원해주는 소중한 친구 민호가 있었다. 그리고 나의 뱃속에는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고 있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텅 빈 집에 갇힌 유기견이 아니었다. 나는 사랑받는 아내이자 자랑스러운 디자이너, 그리고 곧 태어날 아이의 엄마였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은 민호의 포장마차에서 시작되었다. 빗속에서 우연히 만난 한 남자. 남편과 똑같이 생긴 그의 얼굴은 내게 혼란을 주었지만 그의 따뜻한 마음은 내게 새로운 삶의 희망을 주었다. 그는 나의 외로움을 치유해 주었고 남편의 상처를 보게 해 주었다. 그는 우리 부부의 삶에 찾아온 진정한 구원자였다. 나는 이제 민호의 포장마차를 찾아가 따뜻한 우동 한 그릇을 먹는 것을 좋아했다. 그곳은 내게 단순한 식당이 아니었다. 그곳은 나의 삶이 다시 시작된 곳이었고 나의 상처가 치유된 곳이었다. 그곳은 내게 집이라는 의미를 다시금 일깨워준 소중한 안식처였다. 나는 그곳에서 따뜻한 우동 한 그릇을 먹으며 나의 삶에 찾아온 모든 행복에 감사했다. 그리고 며칠 후 나는 민호에게서 또 하나의 희소식을 들었다. 그에게 새로운 사랑이 찾아왔다는 소식이었다. 민호는 연극 연습을 하는 도중 만난 한 여배우와 사랑에 빠졌다고 했다. 그녀는 민호의 연극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그의 진심을 사랑하게 되었다고 했다. 나는 민호의 사랑 소식에 누구보다 기뻐했다. 그는 오랫동안 슬픔 속에 갇혀 살았다. 하지만 이제 그는 새로운 사랑을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나는 그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복했다. 남편도 민호의 새로운 사랑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다. 민호야, 드디어 너의 짝을 만났구나. 정말 축하한다. 민호는 남편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태준아, 고마워. 너희 덕분에 내가 다시 사랑할 용기를 얻은 것 같아. 나는 민호의 말에 감동했다. 그는 남편의 아픔을 치유해 주었고 남편은 민호에게 새로운 삶의 용기를 주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진정한 우정으로 거듭났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다. 나는 나의 삶을 사랑했고 나의 남편을 사랑했고 그리고 나의 소중한 친구 민호를 사랑했다. 나는 우리 삶에 찾아온 모든 행복에 감사했다. 그로부터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했다. 화려한 껍데기만 남았던 나의 결혼 생활은 이제 진정한 사랑과 믿음으로 채워졌다. 남편 강태준은 더 이상 성공만을 쫓는 차가운 CEO가 아니었다. 그는 따뜻한 마음으로 회사를 경영하고 직원들을 보살피는 진정한 리더가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내게 최고의 남편이자 우리 아이에게 최고의 아빠가 되어주었다. 아이의 이름은 민우였다. 나는 민호와 남편의 이름을 따서 아이의 이름을 지었다. 민호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서였다. 민호는 민호와 남편의 장점만을 닮은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아이로 자라났다. 나는 나의 패션 브랜드 지아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디자이너가 되었다. 나는 내가 만든 옷에 나의 진심을 담았고 사람들은 그 진심을 알아주었다. 나의 옷은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용기를 주는 옷으로 사랑받았다. 나는 나의 일을 사랑했고 나의 삶을 사랑했다. 그리고 민호, 그는 이제 연극계에서 인정받는 배우이자 작가가 되었다. 그의 연극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것으로 유명해졌다. 그는 한 여자의 남편이자 한 아이의 아빠가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슬픔 속에 갇힌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진정한 행복을 찾은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남자가 되었다. 어느 맑은 오후, 나는 민호의 포장마차를 찾아갔다. 민호는 여전히 그곳에서 가끔씩 사람들에게 따뜻한 우동을 끓여주었다. 그는 나를 보며 환하게 웃었다. 지아 씨, 오랜만이에요. 우리 민호는 잘 지내고? 나는 민호의 질문에 웃으며 대답했다. 네,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민호 씨 덕분에. 민호는 멋쩍게 웃었다. 뭐, 저 덕분은 아니죠. 지아 씨가 용기 냈으니까 가능한 거죠. 나는 민호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는 언제나 내게 공을 돌렸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가 없었다면 나는 여전히 외로움 속에 갇혀 살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날 우리는 포장마차에 앉아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난 몇 년간 있었던 일들, 아이들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의 꿈에 대한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는 끝없이 이어졌다. 나는 민호와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을 떠올렸다. 빗속에서 우연히 만났던 그날 밤, 그의 따뜻한 손길, 그의 따뜻한 국물, 그리고 그의 진심이 담긴 미소. 모든 것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민호 씨,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나는 민호에게 진심으로 말했다. 민호는 나의 진심이 담긴 말에 눈물을 흘렸다. 지아 씨, 저도 고마워요. 지아 씨를 만나서 제가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어요. 지아 씨 덕분에 민석이의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다시 사랑할 수 있었어요. 나는 민호의 말에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다. 우리의 만남은 서로에게 구원이었다. 나는 그의 외로움을 치유해 주었고 그는 나의 외로움을 치유해 주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삶의 의미를 일깨워준 소중한 존재였다. 그때 남편이 아이와 함께 포장마차에 도착했다. 아이는 민호를 보자마자 민호 삼촌 하고 달려가 그의 품에 안겼다. 민호는 아이를 품에 안고 활짝 웃었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진짜 삼촌과 조카 같았다. 남편은 나의 옆에 앉아 민호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과거의 상처가 깊었던 그들이 이제는 서로의 가장 소중한 친구이자 가족이 되어 있었다. 나는 그들의 모습에서 진정한 화해와 사랑의 의미를 깨달았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다. 나는 나의 삶을 사랑했고, 나의 남편을 사랑했고, 나의 소중한 친구 민호를 사랑했다. 나는 우리 삶에 찾아온 모든 행복에 감사했다. 빗속에서 우연히 만났던 한 남자. 남편과 똑같이 생긴 그의 얼굴은 내게 혼란을 주었지만 그의 따뜻한 마음은 내게 새로운 삶의 희망을 주었다. 그는 나의 외로움을 치유해 주었고 남편의 상처를 보게 해 주었다. 그는 우리 부부의 삶에 찾아온 진정한 구원자였다. 나는 이제 민호의 포장마차를 찾아가 따뜻한 우동 한 그릇을 먹는 것을 좋아했다. 그곳은 내게 단순한 식당이 아니었다. 그곳은 나의 삶이 다시 시작된 곳이었고 나의 상처가 치유된 곳이었다. 그곳은 내게 집이라는 의미를 다시금 일깨워준 소중한 안식처였다. 나는 그곳에서 따뜻한 우동 한 그릇을 먹으며 나의 삶에 찾아온 모든 행복에 감사했다. 나는 남편의 손을 잡았다. 남편은 나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의 손에는 결혼 반지가 반짝이고 있었다. 나는 그 반지를 보며 생각했다. 이 반지는 더 이상 텅 빈 껍데기가 아니었다. 이 반지는 우리의 진실된 사랑과 믿음, 그리고 소중한 우정의 상징이었다. 나는 행복했다. 나의 삶은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아름다웠다. 나는 나의 삶에 찾아온 모든 어려움과 고난에 감사했다. 그 어려움이 있었기에 나는 나를 찾았고, 사랑을 찾았고, 그리고 소중한 친구를 만났으니까 나는 나의 이야기를, 나의 삶을 사랑했다. 그리고 나의 삶의 끝까지 이 이야기를 소중히 간직하며 살아갈 것이다.